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주입니다. 지난주에 네, 저희가 못 만났어요. 네, 3.1절. 3.1절 네, 이라서 못 봤죠. 네, 저희도 이제 쉬는 날이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3.1절 기념 네, 하시는 날하고 네, 바쁘셨습니다. 예,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우선은 속보로 들어온 것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26일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네, 이런 속보가 어제 밤부터 쭉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자, 뭐 좀 예상은 좀 하셨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4월 말경에 음,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어, 네, 국빈 방문. 네, 그래서 이 이명박 때 이후에 네, 뭐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빈 방문 뭐 어떻게 좀 의미를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는 사실 한미 동맹 7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제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에서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음. 예, 그 한미 동맹 70주년. 70주년이니까 왜냐하면은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네. 일반 방문과 다르게 음. 그 나라에서 거의 다 예산을 다 지원을 해요. 아. 호텔비 숙소 호텔비도 지원을 하고 뭐 네. 식사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또 뭐 헬기도 이동하게 되면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음.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예산과 관계되니까 네. 무한정 국빈 방문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네. 통상 국가에 따라 다른데 한 10개국이라든가 1년에 뭐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그런 정해진 가운데서 네. 어떤 나라를 국빈 방문으로 국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음. 통상 보면은 이런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든가 네. 뭐는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이런 거와 겸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음. 거죠. 그래서 원래는 70주년이고 하니까 아마 국빈 방문 형식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한 거 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또 누구보다도 미국 말을 잘 듣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음. 너무 우리 주장 없이 미국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은 고맙겠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네, 예, 예. 고마운 상황이다. 네, 그래요. 미국의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항상 네, 펼쳐 왔으니까 미국은 네, 그런 차원이다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네, 숙제들이 좀 보입니다. 예, 안보적인 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런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장 가서 풀어야 될 것이 안보적인 문제, 네.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아하. 북한을 비핵화를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털까 이런 안보적인 문제를 아마 그렇네요. 토의를 예. 하면은 좋을 텐데 네. 그거보다는 확장 억제 정책 강화에만 좀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음. 그 미국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게 되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인플레이 감축법이라든가 아하. 이런 불이익을 최소로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죠. 아마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안, 죽은다. 안보적인 면에서 네. 사실은 뭐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해 주는 조건으로 뭐 경제에 음.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동안 너무 많이 줬잖아요. 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로 뒤통수를 맞고 네. 지금 우리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분야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결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경제에 대한 위기감 또 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실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네, 교육도 많이 하면서 수출도 많이 하면서 좀 네, 버텨왔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다 음, 보니까요. 과연 미국의 이제 경도된, 어떻게 보면 경도돼 있는 그 한미일 이 프레임, 네,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 있는 상황,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미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너무 불이익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 주기만 하고 받는 건 네, 없고 불이익만 받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물꼬를 터서 음. 아르테미스 협정을 미국과 해서 달 탐사 프로젝트 이런 거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GPS 같은 한국형 KPS를 또 미국의 도움으로 같이 하는 거라든가 음. 우주 분야나 우주 분야. 사이버 분야 또 네. 새로운 이런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진일보해서 음.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안보적인 면에서는 아마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 경제적인 면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주는 게 많을 걸로 예상이 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은 더 한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는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했잖아요. 네. 미국 우선주의 모든 것에 그랬죠. 했는데 바이든 와서 좀 나아지나 했더니 바이든은 한수를 더 떠고 있어요. 어.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공급망도 재편하고 아하. 경제적인 걸 하고 있잖아요. 공장도 거기에 다. 우리가 좀 끌려 들어가서 우리 경제적인 우리 이득보다는 미국의 이득에 좀 더 손을 들어 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좀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안보도 좀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물꼬를 트는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경제적인 것도 인플레이 감축법의 불이익을 네. 좀 더 우리는 뭐 한 3년 유예한다든가 또는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걸 얻어내고 또 새로운 분야 우주 분야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협력을 좀 강화하고 네. 했으면 바람이죠 사실은. 음. 그렇지만 지금까지 외교 해외 출장 순방 가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가서 국빈 방문이니까 음식 대접 잘 받고 숙소 대접 잘 받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오셔야 되겠죠. 이번엔 정말 성과가 있을지 네, 지켜보도록 하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은 거의 우리 이제 기밀을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이제 보조금을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이러지로 저러지로 못하는 상황. 또 중국에 우리가 투자해 놓은 네. 공장들 예, 몇십조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유예를 어떻게 받느냐? 사실 그 공급망 재편 문제에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들어가다 보면은 네. 나중에 국익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주장을 좀 확실히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네. 국익에 입각한 네, 그런 방문이 돼야 된다.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미국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오늘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네. 했고 사실은 이번 주 국민들이 가장 이제 분노하는 부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네, 결국 삼자 변제 방식인데 이것도 우리 기업들만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로 네. 재단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사실 보상을 해주겠다, 네. 변제를 해주겠다, 판결금을 네. 변제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외교 참사고 너무나 굴욕적인 이런 굴욕적이다? 것이죠. 음, 사실은 굴욕적인 협상이었고 네, 또 국민들은 굴종적인 협상이고 국민들은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네, 또 피해자분들은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한 강제징용 배상 이 안은 우리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너무 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네. 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 지금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좀 맞춰주는. 네. 왜냐하면 일본은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가 재단 만들어서 네. 민간 기업의 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겠다 이러고 나왔으니까 네. 일본이 왜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 이건 서두를 문제가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했더니 최근 오늘 속보와 아하.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한미 그래요? 정상회담
4월 달에 하잖아요. 4월 네. 말에 4월 26일로 속보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말경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음. 어,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네. 하나인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풀어야 아. 좀 더 되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해요. 오히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음.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 한 건만 바라보면은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안보와 또 다 관련이 돼 있고 미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네. 미국은 한미일 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라. 또 미국의 의도는 협력을 넘어서 동맹까지도 가길 원하겠죠. 음. 나중에 북한과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그러려면은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한국이 너들 한일 관계 풀어라 이런 압박을 많이 줬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폼나게 하려면 이거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다음 주쯤 뭐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하. 그런 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또 강제징용 문제, 배상 문제를 빨리 풀어야 그것도 또 성과를 낼 수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음. 그러한 성과 위주 이런 사고 틀 속에 갇히다 보니까 음. 너무나 큰 걸 잃은 거죠. 사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어,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삼전도의 굴욕과 같아. 그러면서 2차 가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음. 사과와 배상 문제,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네. 됐고 그런 반면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고요. 음. 또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대법원 판결인데 이걸 존중을 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또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네. 헌법적 가치도 훼손하는 거고 음. 또한 주권의 문제도 전 있다고 봐요. 재판부의 판결은 주권 우리나라 주권과도 관계된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그렇죠. 다른 예. 나라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받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음. 사실은 음. 예,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를 외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아. 미국이나 일본의 외압을 받았을 확률이 있겠죠. 빨리 풀어달라고 그럼 너희들이 해결하다 이런 것도 외압이라고 볼 수 압력이 있는 있을 수 거죠. 예, 예. 있겠죠.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사실 주권 침해적인 소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합리화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큰 오점입니다. 음. 일본은 전쟁 범죄를 범했잖아요. 식민 지배도 했고 또 강제징용, 위안부, 위법적인 게 너무 많은데 네. 일본은 이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합법적인 지배, 그 식민 지배가 아니라 합법적인 그거였다. 그 다음에 위안부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도 한 적이 없다. 노동은 음. 시켰지만은 합리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무마하는 것은 전쟁 범죄를 합리화해 주는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일본은 완성인 거고 일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그렇죠. 되었고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피해자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완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음. 또 더 심각한 것은 외교적인 문제는 이렇게 쌍방이 합의를 해서 네. 합의문 형식으로 하잖아요. 음. 합의문 형식으로 하면 상대가 안 지키면 우리가 또 안 지키고 이렇게 지키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주 이상한 형태예요. 형태도 음. 합의문 형태가 아니라 일방의 주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초보적이고 또 국익 관점에서도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들은 네, 어제도 이제 국회 본청 네, 계단에서 네, 의원들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야당 의원들과 함께 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음. 당장 내려와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이 사안을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네, 이 악순환의 고리, 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네, 뭐 내려가더라도 이거 끊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음, 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의 입장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굴욕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삐뚤어진 역사관에서 기인하지 않나 음, 싶어요. 3.1절 그 기념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여실히 나오잖아요. 네, 일제가 강점하고 식민 지배한 것은 일본이 그 침략했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조선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음, 투로했잖아요. 이것은 3.1절 전형적인 기념사에서 식민사관이거든요. 네, 실제 그런 식민사관이 가진 상태에서 유독 보십시오. 모든 외교에서 일본에게만 특히 더 이렇게 어, 굴종적이고 굴욕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좀 역사관이 좀 삐뚤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굴종적인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 안보실에 있는 김태호 1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친일적인 정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피해자나 또는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 그러니까 일본 내부의 입장은 환영하고 네,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잘했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왜 국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지 네.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